개막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1일 일요일 이제 오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에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 벌써 이제 시즌이 돌아왔다는 것이 되게 설레요. 사실 저는 어제서 오늘로 넘어오는 새벽이 NCAA 개막 경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lem슨과 조지아의 경기를 좀 봤었는데, 벌써 NFL도 개막이 다가왔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현생을 좀 살다 보니까 음, 어느덧 이 7개월여의 오프 시즌이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시즌에 들어가서 매번 이렇게 뭐 프리뷰랄까? 뭐 이런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개막 주간에는 이제 팬들에게 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는 뭐 스토리 라인 정도를 좀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승부 예측이라던가 뭐 아주 뭐 딥한 전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경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지를 좀 짚어보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경기를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뭐 저희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좀 얘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막전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쿠팡을 통해서 또 올 시즌 이 NFL 연장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중계가 나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이제 올해 공식 개막전이죠.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부터 이제 또 한 시즌 대장정이 출발이 되고 지난 시즌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의 리매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또 리벤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캔자스시티 칩스가 지난 시즌의 맞대결처럼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지금 AFC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전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 또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벌써부터 좀 궁금합니다. 지난 시즌 컨퍼런스 챔피언십 리매치라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팀들의 대결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만으로도 그래서 또 개막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반드시 좀 시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경기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맞대결이죠. 토요일 오전 9시 15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영국, 멕시코, 독일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이 인터내셔널 게임이 열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통 이제 시즌 중반에 열렸었는데 글쎄요 제 기억에는 인터내셔널 게임이 이제 오프닝 위크에 펼쳐지는 건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역대 최초로 브라질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게임입니다. 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보통 9월 말에서 11월 중에 이 인터내셔널 게임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이렇게 개막 주간에 인터내셔널 게임을 하는 건 이제 역대 최초가 맞고, 이번에 이제 상파울루에 위치한 이 코린티아스 아레나, 그러니까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코린티아스라는 이제 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음. 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이 축구장을 이제 좀 개조를 해서 이 풋볼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즌 뭐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을 정도의 이제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브라질 팬들 앞에서 이 풋볼의 매력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지만 글쎄요. 축구가 약간 종교처럼 느껴지는 나라가 또 브라질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또 이 축구가 아닌 미식 축구 경기가 얼마나 또 이렇게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음. 흥미로운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이제 9월 9일 월요일 새벽 2시에 치러지는 경기인데 라인 모리스 감독이 이제 펠컨스 데뷔전이죠. 그리고 어, 이번 오프 시즌에 팀을 옮긴 2012 드래프트 동기 쿼터백 러셀 윌슨 그리고 컷 커즌스의 맞대결입니다. 두 선수가 또 88년생 동갑내기 쿼터백인데
이 두 선수의 또 통산 맞대결에서는 러셀 윌슨이 앞서 있습니다만 그 현재 퍼포먼스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굉장히 좀 재밌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펠컨스 프리뷰를 하던 시기에만 해도 수비 쪽에 대한 보강이 너무 없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음. 시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맷 주돈 그리고 이제 저스틴 시몬스라는 이 나름 뭐 스타 플레이어들을 이제 트레이드와 뭐 FA 계약으로 또 영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빈약했던 수비가 얼마나 보강이 됐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너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새벽 2시에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고요.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리시버 재능으로 뽑혔던 이제 마빈 해리슨 주니어를 애리조나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폰 딕스라는 이제 넘버원 리시버가 떠난 버팔로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고 카일러 머리,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어떤 모습을 또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애리조나의 수비진이 리그 거의 최하위다라고 저희가 프리시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비진이 또 버팔로의 공격진과 만났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테네시와 시카고의 경기도 이제 새벽 2시에 열리는데 브라이언 켈러한 이제 테네시 신인 감독의 또 데뷔전이기도 하고 예, 음, 베어스 쪽에서는 이번 드래프트 전체 1번 픽인 이 쿼터백 케일럽 윌리엄스가 이제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어스의 회장 이 조지 메카스키라는 인물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케일럽 윌리엄스가 이제 데뷔 첫 해에 좀 실수도 있고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팬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뭐 당부를 했을 정도로 이 베어스의 어떤 뭐 수뇌부들까지 나서서 이제 굉장히 좀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켈러 윌리엄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일단 이제 데뷔 전부터 뭐 제프리 시몬스라던가 해롤드 랜드리라던가 이 NFL 무대에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베테랑 이제 디펜시브 라인, 그다음에 뭐 엣지 러셔 이런 선수들과 지금 이제 처음으로 조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테네시의 강력한 프런트 세븐의 압박을 얼마나 이겨내고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좋은 테스트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메카스키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저스틴 필즈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에, 물론 이제 그게 이 구단과 이제 프런트 쪽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만한 부분이죠. 네, 하지만 이게 팬들이 일단 이제 떡잎이 보이면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예. 예, 굳이 이제 그런 얘기가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어쨌든 이제 이 케일러 윌리엄스가 데뷔전을 치르는 만큼 향후 몇 년 동안에 또 이제 시카고 프랜차이즈의 이제 이 향방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키 플레이어잖아요. 그런 만큼 켈러 윌리엄스가 뭐 이 경기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사실은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전혀 좀 기대가 되지 않는 경기죠. 뉴잉글랜드 파트리어츠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맞대결입니다. 역시나 새벽 2시에 펼쳐지게 되는데 2000년 이후에 이제 벨리체 경감님 없이 이제 치르는 첫 공식 경기죠. 이제 드래프트 3번 픽으로 드레이크 메이를 뽑았고 그리고 제런 메이어 감독이 패트리어츠 데뷔전을 치르는 이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메이가 선발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코비 브리셋이 이제 선발로 낙점이 됐기 때문에 드레이크 메이가 뭐 사실상의 레드 셔츠를 입고 올 시즌을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이제 뉴잉글랜드는 어 글쎄요. 저 1번 픽을 노리는 이제 그런 그 흐름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사실 이제 제이런 메이오 감독에게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팀을 운영하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결과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첫 시즌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첫 경기를 통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벵글스는 이제 지금
자말 체이스가 연장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경기 출장 여부가 조금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죠. 근데 뭐 5년차 옵션이 실행이 된 상황에서 지금 홀드아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또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경기에 출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츠는 뭐 단순히 개막전 시즌 초반에만 이 자코비 브리셋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올해 통째로 자코비 브리셋 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의 플랜 A다라고 음. 밝혔어요. 그래서 어 물론 뭐 시즌 중에 또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드레이크 메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보기는 좀 어렵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자말 체이스는 사실 5년 차까지 생각하면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스틴 제퍼슨의 계약을 보고 좀 자극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 어쨌든 훈련 참가도 이제 거부하면서 일단은 뭐 계약 연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벵갈스가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해낼 수 있을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여요. 이게 이제 저스틴 제퍼슨보다는 난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말 체이스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것이 두 선수가 LSU에서 같이 뛰었을 때는 자말 체이스가 넘버원 리시버였고 저스틴 제퍼슨이 2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선수의 NFL에서 평가는 사실은 이제 저스틴 제퍼슨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위라고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 부분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는 시즌을 또 지나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죠. 휴스턴 텍산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또 새벽 2시에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텍산스가 지난 시즌보다는 한층 더 강해졌죠. 지난 시즌 정말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냈었던 시즌이었고 올해 이제 스테펀 딕스, 데니엘 헌터 이런 선수들이 또 보강이 됐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시즌입니다. 반면 이제 콜츠 같은 경우에는 앤서니 리차드슨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한 이후에 시즌을 그대로 날렸잖아요. 올 시즌에 또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을 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잭슨빌과 마이애미 이 새벽 2시 경기로 넘어가 보면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잭팟을 터트렸던 쿼터백들의 맞대결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연평균 5천만 달러가 넘는 이제 대형 연장 계약을 맺은 트레버 로렌스, 그다음에 이제 투아의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수가 이제 첫 경기부터 좀 소위 돈값을 할 수 있을지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이애미는 최근에 또 이 감독인 마이크 맥데니얼과 아직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의 추가 연장을 하면서 예, 힘을 좀 실어줬어요. 그래서 2028년까지 지금 이제 마이애미의 지휘봉을 잡게 될 예정인데 일단 두 팀 모두 뭐 최근에 그래도 플레이오프 문턱을 좀 넘어가 봤고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배가 고픈 상황이죠. 예, 일단은 이제 그 1차 관문을 뚫어 봤기 때문에 일단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이제 욕망들이 강할 텐데 어떤 팀이 이제 첫 경기에서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새벽 2시에 펼쳐지게 되는 경기고요. NFC 쪽에서는 유일하게 지구 라이벌전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개막전입니다. 일단 이제 그 팬서스의 신임 감독 데이브 카널레스의 데뷔전이기도 하죠. 트레이닝 캠프 기간에 이제 브라이스 영이 얼마나 또 성장했을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세인츠는 이제 저희가 그 프리뷰를 이제 마친 이후에 라이트 태클 라이언 램직이 지금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변수를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 그 빈자리에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었던 트레버 페닝이 들어갈 예정인데, 굉장히 좀 오라인 쪽에서 우려가 있는 뉴올리언 세인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음. 사실 트레버 패닝이 자리를 못 잡아서 이 탈리스의 후아가를 뽑은 거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당장 이 후아가도 물론 뭐 좋은 재능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신인이라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제 변수가 있고
그나마 이 램직이 이제 베테랑으로서 이제 자리를 잘 잡아주던 선수였는데, 결국 또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글쎄요, 뭐, 신뢰가 지금으로서는 많이 없는 이 트레버 패닝이 또 신인의 반대쪽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제 여러모로 세인츠의 오펜시브 라인이 좀 불안해 보이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새벽 2시 경기가 되겠고요. 바이킹스가 올해 1라운드에서 뽑았었던 JJ 맥카시가 반월판 연골 부상을 당하면서 올 시즌에 시즌 아웃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샘 다놀드로 이제 출발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샘 다놀드가 올 시즌을 한 시즌 끝까지 치른다라는 계획이 미네소타에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놀드가 올 시즌을 한 시즌 잘 치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과연 또 미네소타의 유니폼을 입고 또 샘 다놀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세이컨 바클리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러닝백과 결별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제 오프 시즌의 가장 큰 소식이었죠. 그래서 음. 일단은 공격의 무게 중심이 좀 패싱 게임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데니얼 존스와 이제 이번 시즌 1라운드에 뽑은 리시버, 이 말릭 네이버스가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공격 파괴력이 이제 많이 좌우될 예정이고, 수비는 그래도 일단 이제 브라이언 번스라는 이제 굉장히 믿을 만한 에이스가 충분히 되어줄 만한 이제 좋은 자원을 이제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이언츠 디펜스 입장에서 이 샘 다놀드 정도는 좀 압살을 해야 앞으로 남은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기부터 이제 새벽 5시 경기입니다. 레이더스 이제 새로운 주전 쿼터백을 맡게 된 가드더 민슈 그리고 이제 손발을 맞췄었던 스킬 플레이어진이 다 떠나고 새로운 스킬 플레이어진들과 손발을 맞춰야 되는 이 저스틴 허버트의 쿼터백 맞대결입니다. 음. 뭐, 그리고 이제 감독 쪽에도 좀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감독 대행에서 이제 정식 감독이 됐다고 이제 소개를 드렸던 이제 안토니오 피어스와 아직 저희가 이제 차저스 프리뷰를 이제 올려드리지를 못했지만 이 10년 만에 LA 차저스 감독직으로 이 NFL에 돌아온 이 짐 하버 감독의 이제 복귀전이라는 또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짐 하버와 존 하버의 또 맞대결도 이번 시즌에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짐 하버 감독이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또 올드 팬들께는 또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입니다. 덴버가 1라운드에 지명한 보닉스의 데뷔전 그리고 마이크 맥도날드의 감독 데뷔전 이런 이제 두 의미가 있는 덴버와 시애틀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음. 뭐 저희가 시애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도날드 감독이 굉장히 다양한 수비 전술을 이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구사를 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애틀 선수들에게 얼마나 잘 이식이 됐는지가 일단은 좀 궁금한 포인트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잘 작동했을 때 그러면 이 경험 없는 신인 쿼터백 보 닉스가 션 페이튼 감독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맞대결인데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이제 전력이 다소 좀 약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리고 여러 스타 플레이어들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드셔 마슨에 대한 이제 어떤 물음표들이 좀 남아 있는 클리블랜드의 맞대결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댈러스 프리뷰를 한 이후에 또 최근에 이 CD램이 4년 1억 3,600만 달러라는 또 엄청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댈러스 이제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가 된 CD램과 이제 자신의 커리어 첫 2년을 함께 썼던 이제 과거의 동료이자 선배였던 이 아마리 쿠퍼를 또 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라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경기도 뭐 워낙 뭐 인기도 많고 뭐 화제거리가 많은 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또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탐 브레이디가 팍스의 해설위원으로 이제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그 탐 브레이디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이제 주주가 되려고 지금 이제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단주들이 그러면 이제
해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제한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 성명을 내놓은 상황이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선수들의 훈련 참여 금지, 그리고 이제 미팅 금지, 그리고 경기 중 해설을 하는 도중에 심판에 대한 비판 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뭐 여러모로 이제 탐 브레이디가 좀 그 많은 관심을 끄는 이제 해설 데뷔전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엮여서 또 탐 브레이디가 해설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NBC의 크리스 콜린스워스가 이제 굉장한 이제 경험과 안정감이 있다면 음, 이 CBS의 토니 로모는 굉장히 좀 재기발랄한 네, 그리고 또 익사이팅한 또 그런 이제 다이나믹한 해설을 하는 사람이고 이 톰 브래디는 뭐 누가 뭐래도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요 방송사들의 해설진의 어떤 입담 대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와 템파베이 벅스의 경기입니다. 4년 만에 이제 워싱턴의 감독으로 복귀한 댄 퀸이 이제 명예 회복을 노리는 그런 경기인데 또 이제 그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뽑은 쿼터백 제이든 데니얼스도 이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거든요. 굉장히 워싱턴 커맨더스에게는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는 지난 시즌의 전력을 뭐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난 시즌이 플루크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한 시즌 그리고 첫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하도 이 쿼터백 이슈 때문에 이제 늘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왔기 때문에 이 제이든 데니얼스가 이제 자신들의 쿼터백 잔혹사를 좀 끊어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될지를 한번 뭐 테스트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음. 다음은 이제 LA 램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리매치였죠. 그리고 매튜 스태포드가 이제 두 번째로 포드 필드를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이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맞대결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었는데 그때와는 이제 선수단 구성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LA 램스 입장에서는 지금 에런 도널드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지난 시즌 막강한 활약을 보여줬던 라이언스의 공격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음, 그러니까 첫 주차에 썬데이 나잇 풋볼로 지정이 될 정도로 예, 많은 관심을 받는 이제 그런 매치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라이언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난 시즌은 기대치를 넘어선 뭐 일종의 돌풍이었죠. 근데 이제 돌풍은 끝났고, 음, 이제 그 어떤 자신들의 강력함을 유지해서 정말 이제 대업을 이뤄야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진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창단 첫 슈퍼볼 도전, 뭐 내친김에 이제 우승을 좀 노리고 있는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첫 경기부터 좀 까다로운 상대인 램스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램스 정도의 팀을 상대로 우리가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야 되는 네, 그런 미션이 있는 게임이라고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입니다. 뉴욕 제츠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화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에런 로저스의 글쎄요. 데뷔전 아닌 데뷔전이죠. 음, 지난 시즌의 개막전부터 정말 몇 스냅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던 에런 로저스였고 그리고 그 상대가 에런 로저스가 정말 중요한 상황마다 항상 발목을 잡았었던 나이너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음. 그러니까 에런 로저스의 복귀전이자 사실상 데뷔전이다라는 표현이 예, 저도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고 음, 사실 에런 로저스와 이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역대 맞대결은 로저스 입장에서 6승 7패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저스의 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감안하면 5할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팬들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두들겨 맞은 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거의 반반 싸움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4전 전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큰 경기에 대한 기억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 입장에서는 뭐 일단 정규리그에서 또 만났기 때문에 일단 이제 상대 전적을 일단 5할로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뭐 과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너스가 사실 이제 지난 시즌 슈퍼볼까지 진출했던 팀이고 준우승 팀이긴 합니다만 또 뉴욕 제츠 역시도 강력한 수비를 갖고 있고 에런 로저스가 지난 시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성적으로 이제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과연 이제 뉴욕 제츠의 강력함이 어디까지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가 브랜든 아이옥과 연장 계약을 결국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나 덜긴 했습니다만 레프트 태클 트레트 윌리엄스가 여전히 이제 홀드아웃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경기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사실 이 나이너스 프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브랜든 아이육과 트렌트 윌리엄스, 뭐, 물론 둘 다 아주 중요한 자원이고 이제 잡아야 되는 선수들이지만, 어떤 선수가 빠졌을 때 더 실질적으로 팀에 타격이 올 것이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트 윌리엄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아이육을 잘 잡은 것은 뭐 참 다행인 일이지만, 일단 트렌트 윌리엄스와의 이 계약 문제가 지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늘 그 두통거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츠라는 좀 까다로운 상대를 상대하는 나이너스 입장에서 윌리엄스가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에라도 좀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를 하기를 한번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막 주간의 경기들에 대한 간단한 좀 스토리 라인들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한 시즌을 치르면서 이렇게 개막 주간이니까 저희가 16경기를 모두 다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2주차부터는 중요도가 있는 경기들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또 그 NFL 시즌이 시작되기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좀 벌써 설렙니다. 음. 저희도 이번 시즌 뭐 얼마나 많은 경기들을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지 뭐 지금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저희도 여건이 닿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경기들에 대한 뭐 리뷰라던가 뭐 다양한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 재밌게 보시고 저희 컨텐츠도 많이 즐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